안녕하십니까. 제3의 힘 이수봉TV의 이수봉입니다. 오늘은 민주당도 싫고 자한당도 싫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제 민주당은 끝났습니다. 지방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부산은 이미 확 뒤비졌다입니다. 호남은 아직 미련을 가지고 있지만 조만간 이것도 확 바뀌게 될 겁니다. 호남은 원래 선거에서 전략적 판단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쉽게 이렇게 보수로 넘어가지 않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조국이 문제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그 보수 적폐 세력과 맞서서 검찰개혁을 할 사람으로 믿고 이렇게 지지를 해왔던 것인데, 그게 한계가 오는 순간 전략적 선택을 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호남 주민들의 정치 의식은 대한민국의 그 평균치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민주당 말고 다른 대안은 어디가 될까요? 그것이 이제 호남 시민들의 고민이 되겠죠. 이때 고민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당이 선택을 받게 될 것이고 자한당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저는 여기서 중요한 논점을 하나 제기할까 합니다. 지금 조국 사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386 세대 책임론을 말합니다. 386 세대들이 정치와 경제의 중심에 서서 국가를 이끌어왔고, 그 결과 지금의 사회, 즉 양극화와 또 기득권 담합 구조를 강화시켜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386 세대들은 이제 청산되어야 된다. 뭐 중앙일보를 비롯해서 일종의 마녀사냥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과연 그러한가? 둘째, 그렇다면 386 중심으로 만든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일부 386 엘리트들의 행태의 문제점을 전체 386 세대들에게 묻는 것은 부당한 마녀사냥이고 또 의도가 매우 불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이라는 사람은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이라고 하는 그 혁명적 전위 조직에 참가했던 그런 운동권이었죠. 그러나 당시 대다수의 운동가들은 그런 전위 조직 노선을 거부하고 국민과 함께 직장과 일터를 민주화시키는 그런 운동을 통해서 민주적 사회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5년간 지내면서 그런 전위 노선을 반대하고 먼저 노동으로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우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고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산호행 사건이 터졌을 때 솔직히 이놈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그 활동가들 다 어쩌려고 저렇게 섣부른 짓을 하나, 그런 생각을 했더랬죠. 사실 저는 86세대 그 운동권의 결정적 한계가 두 가지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주사파의 대부라고 하죠. 그 김영환 씨의 그 전향이 부문적 운동에 갇히게 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보수야당 당시 김대중 민주당 시절 학생운동의 오픈된 대중지도자 이인영 씨나 송영길 씨 등 운동권의 학생 지도부를 정치권에서 너무 일찍 스카웃해서 일종의 조로시켜버린 그런 것이 크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권노갑 고문과 여러 차례 이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권노갑 고문은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 총재의 명을 받아서 학생운동의 지도부를 공천하는 역할을 했고, 여러 가지 물적인 또 인적 지원을 하면서 이 정치권에 끌어들여서 국회의원이 되게 만드는 이런 일을 이제 했죠. 그런 고백을 쭉 했습니다. 저는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경험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민들의 그 신선한 삶에 대한, 그리고 그 노동의 어떤 그 피와 땀에 대한 가치를 몸으로 깨우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런 기초에서 세상을 바꿀 비전을
가진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이 올바른 정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좀 웃자란, 즉 아직 충분히 땅에 뿌리를 박지 못한 그런 싹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막 뽑아 올려 가지고 키워 놓으니 결국 이 사람들이 한국 정치에 맞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3선, 4선한 운동권 정치인들이 도대체 정치 발전에 무엇을 기여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조국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은 오랜 고통과 경험 속에서 세상을 바꿀 경륜을 체득한 그런 지도자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언론과 대중 이미지에 의해서 상징 조작된 그런 가짜 신상품을 보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에 절망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책임은 비단 조국 자신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을 정치권에 대선 후보로까지 조작해낸 정치 세력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져야 하고 더 나아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져야 하는 겁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섭고 또 무거운 것입니다. 두 번째, 주사파의 대부 김영환 씨의 전향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김영환 씨의 전향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실상을 보고 크게 깨닫고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하겠다는 것 자체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대단히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운동권 전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을 지는 지도부가 개인적 부문 운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한정해버렸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시 386 운동권은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그 수단으로 크게 보통 막스 레닌주의를 통해서 어떤 사회주의적인 전망을 가진 그룹도 있었고, 지금 조국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주체 사상에 입각한 민족 자주국가를 비전으로 세우는 그런 그룹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이 두 가지 전망 다 얼마나 모두 한계가 많은 그런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시대착오적 비전을 극복하는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실천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당시 시대를 이제 이끌었던 그런 운동 지도부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북한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어쩌면 부문 운동으로 전락해버리고 나머지 모두는 다 방치되어 버렸죠. 그게 운동권의 가장 핵심적인 지도부였던 김영환 씨의 어떻게 보면은 책임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결과 어떤 운동의 헤게모니는 보수 야당의 당시에 김대중 총재로 넘어가고 그 이후는 우왕좌왕하면서 어떤 청산주의가 퍼졌고 오로지 손님 실수에 기대서 정권을 잡는 그런 괴주적 정치가 창궐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권의 한계와 맞물려서 일어난 게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촛불이고 안철수 현상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치는 완전히 춘추 전국시대로 돌입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정자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태를 어떻게 바로잡을까요? 결국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고 국가의 비전을 가장 올바로 제시하는 그런 집단 중심으로 정치 세력을 키우고 총선에 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바른미래당의 대통합개혁정당 운동은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한계를 느끼고 보수 자한당은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즉 조국 게이트도 심판하고 최순실 게이트도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은 대통합개혁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루빨리 바른미래당의 내부의 당론을 정리하는 건데 이게 지금 만만치가 않죠. 며칠 전 오신환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 최고위 하는 시간에 어총을 열어서 당의 업무를 방해했죠. 지금 당권 투쟁은
표면적으로는 손 대표의 거취 여부를 둘러싼 투쟁인데 이 배경은 결국 내년에 총선의 어떤 전략적 차이가 극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전략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비당권파는 내년 총선에서는 보수연합, 최소한의 선거연합이라도 해서 문재인 심판을 분명히 해야 이긴다 하는 그런 생각이죠. 이게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비당권파는 지금 한국 정치의 과제는 문재인도 심판해야 하지만 장강도 심판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들과 연대하는 것은 안 된다. 어렵더라도 선거법도 개정되고 하기 때문에 다당제가 제도적으로 보장이 된다면 제3당으로 출마해도 70석은 가능하다. 적어도 국민의 40%는 이제 무당파로 돌아섰기 때문에 민주당도 싫고 자한당도 싫은 사람들은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래서 대통합개혁정당을 만들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당권파가 제기하는 당권에 대한 문제는 대통합개혁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손 대표도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다고 했기 때문에 서로 합의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만들면 된다 하는 입장이죠. 여기에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대상에 대한 생각의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즉 비당권파들은 보수로 외연을 넓히고 싶어 하죠. 당권파들은 또 보수도 물론 포함하지만 현실적으로 중도개혁계층, 호남측으로 일단 더 외연을 확장하고 싶어하는, 즉 외연 확장의 대상의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차이에서 자신의 전략을 말하자면 주도권을 지기 위해서 당권 장악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한 말하자면 지루하고 지난한 어떤 내부 분쟁이 이게 소모적이고 자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당권파가 맞습니까? 비당권파가 맞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동안 안철수의 시정식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정책 격변을 겪으면서 어떤 길이 최선인가 고민해 봤는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진보의 속살이 조국 게이트로 드러났는데 이것을 보수의 최순실 게이트로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양당 체제 극복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100번 양보해서 비당권파 주장대로 문재인 심판을 위해 보수 연합 노선으로 총선에 임했을 때 당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진보의 심판을 보수로 한다? 그것은 썩은 오물을 똥물로 대체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모를까요? 자, 그럼 왜 지금 바른미래당이 지지율도 안 오르고 또 국민들에게 대안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을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내부에서 새로운 비전을 세우기는커녕 치졸한 당권 싸움만 하고 있는데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우리가 당권 싸움을 중단하고 정책 정당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손학규, 유승민 공동 기자회견만 해도 당장 지지율 5%는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민생 정책 10가지를 합의를 해서 당장 민생 살리기 10대 정책을 손학규, 유승민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 5%는 또 그대로 올라가서 아마 15% 될 겁니다. 그래서 통합개혁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정당당한 그리고 합의하에 당권을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25%까지는 또 올라갈 겁니다. 여기에 독일에서 열심히 정책 연구를 하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까지 합류를 하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바람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당내에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합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보수나 진보의
그런 개념의 통합이 아닙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의 통합이 유일한 길입니다. 서로의 신념을 인정을 한다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을 정책 정당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대 정책 과제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연대를 위한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비기득권층의 지지 기반을 획득하는 것이고, 둘째는 지역 기반의 복원이라고 하는 이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당의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원래 안철수 현상으로부터 시작된 당 아닙니까? 안철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기득권층의 과거에 대한 분노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에 대한 공포, 이게 결합된 현재의 대안찾기 운동이었죠. 이 정신은 보수와 진보의 가면이 벗겨진 지금 더 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른미래당의 당권파, 비당권파가 서로 나누어져 다투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내부의 차이는 소위 민주당이나 자한당의 그런 가짜 진보나 가짜 보수의 어떤 차이에 비하면 우리 내부 차이는 사소한 차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싸우더라도, 우리 당내에서 싸우더라도 좀 더 품격 있게, 좀 더 가치를 가지고 발전적으로 싸우면서 방향을 합의해 나가야 합니다. 사실 이미 당내 갈등이 봉합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는데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특히 원내 의원들의 지혜로운 정치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당원들과 그리고 국민들을 생각해서 제발 좀 잘해보자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